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제 북한은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모든 언론 매체를 동원해서 국가우주개발국 종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 진행되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우리 합참과 미 정부 당국은 18일 날 북한이 발사한 종찰위성을 처음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준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날 여러분들께 북한이 동창리에서 발사한 것은 준거리 미사일 발사가 아니라 종찰위성, 종찰 카메라를 장착한 인공위성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5일 날 녹화했던 방송분을 오늘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일 당일 날에는 북한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어제 19일 북한이 국가우주개발국 종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을 지행했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즉 종찰위성을 시험 발사가 성공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 그리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했죠. 북한 주민들은 이걸 보며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는 전략핵무기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그것을 정확히 유도해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이 종찰위성까지 성공했다고 한다면 아마 가슴 뿌듯해할 겁니다. 비록 못 먹고 굶주리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그래도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핵무기와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리고 이제는 종찰위성까지 가졌다면 얼마나 긍지가 있겠습니까? 만에 하나 우리가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정말 우리나라는 아마 미국, 러시아 다음으로 들어가는 최강의 군사 대국이 됐을 것은 되었다고 우리는 자부심 높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긍지가 엄청나고 자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대국이지만 북한은 엔 꼴찌 국가입니다. 이제 북한 발표에 의존하더라도 약 2,000불에서 2,500 GNP죠. 되지 않는 세계에서 한 150번째 가는 나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는 형편없는 나라이지만 그래도 군사대국으로는 미국과 맞짱 뜰 수 있는 이런 전략 핵무기, 전술 핵무기, 이제는 국첨성 미사일과 종찰위성까지 가졌다면 엄청난 자부심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찰위성을 북한은 공개하고 시험 발사 진행했다는 구체적으로 재원까지 밝혔던 거죠. 그런데 우리 합참이 그것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연이어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에서 종찰위성을 발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합참 대변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국방부 대변인도 마찬가지죠. 북한에서 발사한 것은 우리는 준거리 탄도미사일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그것을 종찰위성이라 바꿀 아무런 이유도 없다. 우리는 그대로 준거리 탄도미사일 발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미정보당국이 그렇게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누가 열받았을까요? 이건 사실을 공개하지 말고 그냥 북한이 정말 이렇게 훌륭한 종찰위성을 발사했다면 이것은 마지막 한 방으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한 방으로 이제는 우리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까지도 손꼽보듯이 볼 수 있는 종찰위성까지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가졌다면 그런 능력을 가진 나라라면 그것을 발사하고도 미국이나 한국이나 우리 일본과 같은 북한이 보는 그 족대 국가들이 이번에 북한이 발사한 것이 종찰위성이라고 그렇게 아우성 치는 한이 있더라도 저도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돼 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아니고 저거는 뭐 준거리 미사일에 별 볼일 없다. 뭐 우리 전문가들도 그랬죠. 해상도가 이거 뭐 형편없다. 이거는 뭐 유치원 아이들 수준도 못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자 이야기 폄훼하고 그리고 합참이나 한미정보당국도 준거리 탄도미사일에 불과한 것으로 계속 폄훼하자 드디어 김정은이 엄청 열받은 것 같습니다. 자, 김여정의 담화문은 대체로 김정은을 대신해서 나오는 성명입니다. 즉 김정은이 할 이야기를 김여정이가 대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김정은은 왜 제가 직접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마지막 한 방, 즉 마지막 개선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김정은이 말하면 그 다음엔 더 이상 뒤집어 엎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돌려세울 수도 없습니다.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인 김정은이 말 한마디만 하게 되면 그건 무조건 지켜야 되고 무조건 관철해야 되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것이 바로 2015년 8월에 있었던 목함지뢰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대북방송을 틀자 북한에서는 48시간 내에 방송을 끄지 않으면 포격해버리겠다는 선전포고를 했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끄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전선에 걸쳐 한쪽 부분, 이 판문점 개선에서만 틀어놨던 대북방송을 전선에 걸쳐 모두
모두 다 털어놨죠. 엄청 열받았을 겁니다. 그래도 북한은 우리를 어쩌지 못하고 공격하지도 못하죠. 48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우리에게 한 발의 포탄도 쏘지 못했던 북한. 급기야 황병서와 김양곤이 내려와서 겨우 우리에게 빌고 사종을 하고 올라갔던 기억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김정은과 같은 격에 있는, 그래야 무게감이 있고 강력한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자기 동생 김여정을 시키는 거죠. 그러나 김여정이 했던 발언을 김정은은 또 계속해서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적도 있었죠. 군사적 행동, 즉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에 바로 북한이 김여정은 군사적 행동을 취하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김정은은 군사적 행동을 보류할 때에 대한 지시가 내려왔다는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김여정의 입은 곧 김정은을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김여정이 엄청 열받아 담화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우선 이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국가우주개발국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시험 진행했다는 노동신문의 대문짝만 확인하고 이렇게 정찰위성에서 보내온 사진까지도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재원까지, 그리고 이제 2023년 4월에까지 군사정찰위성, 진짜 군산, 이건 시험 발사고 거기에 정확한 카메라를 올려서 쏘는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즉 발사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여기다 이렇게 써놨죠. 그런데도 우리 정보당국은 이걸 믿지 않고 이거는 정말 조작하기 굳이 없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김여정이 발끈했습니다.